알고 보니 우리끼리 떠드는 농구방송 베이스라인 233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각은 2023년 4월 19일 오전 7시를 조금 넘어선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이제 글렌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십자인대 파열로 따른 그 수술을 마치고 지금 회복하는 중에 있고요. 저는 또 왜 이렇게 밤이 아닌 아침에 녹음을 하게 되었냐면은 제가 사실 지금 목소리 들으셔서 알겠지만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몸이 좋지 않아서 좀 장기침에 계속 시달리면서 좀 회복하는데 조금 애를 써봤는데 아직 이게 쉽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아침에 녹음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녹음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 KBL과 NBA의 그 플레이오프가 모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이오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오늘 녹음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자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KBL 쪽 지금 4강 플레이오프 진행이 되고 있죠. 4강 플레이오프 소식부터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먼저 말씀드릴 시리즈는 안양 KGC와 고양 캐롯의 김승기 더비라고 불리는 지금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1차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안양 KGC가 고양 캐롯에게 99대 43 무려 56점 차의 패배를 안겼죠. 특히나 이 경기에서는 지금 점수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고양 캐롯에게 안양 KGC가 플레이오프 한 경기 최소 득점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굴욕적인 어떤 기록을 안기면서 굉장히 그냥 1위다운, 그리고 고양 캐롯이 아무래도 이렇게 6강 플레이오프부터 풀로 계속 이렇게 경기를 치르고 올라오다 보니까 힘이 빠진 상태에서 푹 쉬고 나온 안양 KGC를 상대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한 판이었습니다. 이게 풀핏 상태의 어떤 정규 시즌 우승팀이 에이스의 부상 공백 그리고 연이은 경기 일정으로 체력이 바닥난 팀을 상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준 한 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2차전은 달랐습니다. 이제 2차전에서는 이제 고양 캐롯이 반격의 1승을 거두게 되죠. 이제 89대 75로 안양 KGC의 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경기에서는 이정현 선수가 무려 32점에 5스틸을 기록하는 정말 전방위적인 활약을 보여주면서 정말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데 이어서 이 선수가 어떤 빅게임 플레이어로서의 자질을 굉장히 잘 보여주면서 정말 그 전상현이 빠진 공백을 너무나 잘 메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의 3차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 3차전 굉장히 접전이었죠. 특히나 이 경기 이제 초반에 보면은 고양 캐롯에게 경기 시작하자마자부터 이제 15대 0 런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완전 외곽을 계속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KGC가 이게 쉽지 않은, 이게 1위로 이렇게 선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롯의 이 기세를 막지 못하는가 했지만, KGC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즌까지 본인들의 어떤 감독이었던 지금은 적장인 김승기 감독이 가장 잘 승부처에서 사용을 했었던 이제 풀코트 프레스를 들고 나오게 되면서 이제 캐롯 선수들을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캐롯 선수들의 어떤 체력이 소진되면서 외곽 슈팅 정확도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공격까지 이렇게 좀 중요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리즈 이제 이 경기에서는 76대 72 4점 차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녹음 시점에서 이제 오늘 4차전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KGC는 분명 이제 시리즈를 끝내고 싶어 할 것이고 캐롯은 이제 어떻게든 이 시리즈를 안양체육관까지 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정규 시즌 2위였던 창원 LG와 그리고 6강 플레이오프에서 KCC를 3연승으로 셧아웃 시키고 올라온 SK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업셋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SK가 무려 창원 LG에게 3연승을 거두면서 플레이오프 6강 플레이오프에 이어서 이제 4강 플레이오프까지 셧아웃 시키는 지금 굉장히 기세가 무서운데요. 특히나 이 이제 서울 SK의 이 2연속 셧아웃이 더 이렇게 무서운 이유는 정규 시즌 마지막 구간에서 이제 9연승을 했던 거를 포함해서 지금 플레이오프 6연승까지 포함하면은 15연승입니다. 이 15연승이 지난 2월 중순인가 하순쯤부터 패배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약간 저희가 뭐 녹음해서 한번 아마 각 정규 시즌 각 팀별 어떤 서머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이 팀이 전반전은 열세, 후반전에서 완전 이렇게 보여주는 약간 어떤 제갈량의 7.7금식 농구를 보여준다 이런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예, 정말로 약간 상대방에게 전반에는 약간 어떤 희망 고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이제 요 경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이제 1차전에서는 73대 68로 예,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요. 이제 이제 특히나 이 SK가 호재였던 게 이제 원희나 김승현 선수의 어떤 활약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최준용 선수가 부상을 입게 되면서 이제 최국영 선수라든지 그리고 최성원, 최원혁 그리고 오재현 선수 요 선수들의 어떤 적절한 시간 분배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6강 플레이오프부터 좀 이렇게 선수들이 120% 메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 모습이 계속 이어졌다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2차전이었던 지난 16일에 있었던 2차전에서는 92대 91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창원 LG가 사실 리드를 가지고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SK가 이제 막판에 굉장히 끈끈한 뒷심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렇게 연승을 거두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였었던 이제 3차전에서는 85대 84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요 경기는 사실 서울 SK가 초반에는 굉장히 런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반에는 이렇게 상대에게 희망 고문을 주고 이제 후반에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이긴다 요런 느낌과는 약간 정반대였던 초반부터 굉장한 런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떤 로테이션 플레이어들까지 이렇게 득점에 가담한 모습 그리고 이제 김산영 선수가 확실히 정말 예전에 이렇게 정말 빠르게 와다다다 하는 모습뿐만 아니고 이제 정말 완급 조절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 타이밍을 뺏는 그런 농구에 굉장히 좀 눈을 뜬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앞서가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3차전이 이제 창원 LG가 역시 정규 시즌 2등 팀이라는 요 저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면서 막판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경기를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끝까지 좀 추격을 해봤지만 아쉽게 이렇게 한 점차 패배를 당하게 되었죠. 창원 LG 입장에서는. 이게 특히나 어제 경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셈 마레이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가지고 요 시리즈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새로이 합류하게 된 페리 선수가 있었는데, 요 선수는 이제 조금 레지 페리였죠. 레지 페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선수들과 선발을 맞출 시간이 턱없이 좀 부족했다 보니 좀 개인 전술에 좀 이렇게 조금 더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 선수가 나오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팀 선수들과 팀 동료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호흡을 좀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상현 감독이 단테 커닝햄을 조금 더 중용을 하면서 어떤 다른 국내 선수진과의 어떤 호흡을 좀 많이 이렇게 도모를 하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LG의 어떤 공격력,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대도 선수의 공격력이 함께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격의 1승을 거두는가 했지만, SK가 끝까지 경기를 잘 지키면서 3연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사실 이 기세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 SK 팬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운 소식이 하나가 있다면은, 최준용 선수가 언제쯤 합류를 하느냐, 이게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최준용 선수는 이제 전익철 감독이 이제 포스트게임 인터뷰를 통해서 아예 그냥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차녀 시즌에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 것 같다. 이제 지난 2월 달에 이제 발 뒤꿈치 쪽 부상을 입게 되면서 정규 시즌 아웃이 된 이후에 플레이오프에 언제 합류를 하게 되느냐, 좀 합류 시기를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훈련을 하게 되면 뒤꿈치에 통증이 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지금 원래 풀핏의 약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괜히 무리시키는 것보다는 좀 앞날을 좀 도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냥 요 멤버로 지금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제 서울 SK가 정말 오히려 더 다행인, 연승으로 이렇게 시리즈를 끝내게 된 게 어떤 체력을 좀 비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SK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행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금 플레이오프 상황이고요. NBA 쪽 지금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녹음을 지난주 녹음과 이번 주 지금 녹음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플레이인 토너먼트도 함께 열리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플레이인 토너먼트 소식과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 한두 경기 정도가 이제 각 시리즈별로 진행이 됐는데, 요 상황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동부 플레이인 토너먼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먼저 동부 정규 시즌 8위 팀이었던 애틀랜타 호크스와 7위 팀이었던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가 있었죠. 요 경기에서는 116대 105로 애틀랜타가 업셋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경기는 전반 한때 24점 차까지 벌렸을 정도로 혹스가 히트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컨셉이 확실했습니다. 이날은 완전 빅 라인업을 좀 들고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공격력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 타일러 히로, 막스 스트로스 쪽으로 이렇게 좀 스몰 라인업을 좀 운영을 해봤지만, 이제 혹스 입장에서는 이쪽을 빅 라인업으로 완전히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어떤 공격 리바운드를 굉장히 많이 따내는 모습, 그리고 이제 투맨 게임에서 파생되는 어떤 플로터 공격, 그리고 윙에서의 3점까지 이렇게 쏙쏙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열세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케빈 러브라던가 이제 코디 젤러 같은 이제 백업 자원들을 좀 투입을 해보았지만,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노장 대열에 합류를 했는 선수들이다 보니 기동성이 조금, 이제 혹스의 어떤 빅 라인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발까지 기민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존 콜린스라던가 사딕 베이, 그리고 존슨, 그리고 오니아카 오콩우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발도 빅 라인업 치고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기동성에서 완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히트의 수비 로테이션까지 완전히 이제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정규 시즌 10위였던 시카고 불스와 이제 9위였던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에서는 시카고가 109대 105로 업셋을 또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가 특히나 의미가 있는 이유는 플레이인 토너먼트가 도입된 지난 2020년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 시작이 되었으니까 플레이인 제도가 NBA에 도입된 이후에 최초로 12팀이 9위 팀을 제압한 사례가 지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가 또 불스의 저력을 좀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는데 이제 3쿼터 한때 18점 차까지 열세였던 경기를 뒤집었기에 더 의미가 있었는데 3쿼터 중반까지는 이제 파스칼 시아캄과 프레드 밴블릿 이 두 이제 에이스가 완전 전방위적으로 공격에 나선 토론토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3쿼터 중반부터 제이크 라빈 선수가 3쿼터에만 무려 17점을 쓸어 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패트릭 윌리엄스라든가 코비 화이트 선수도 이제 팀이 뭔가 어떤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득점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가 또 재밌었던 거는 코트 사이드에서 더마 드로잔의 딸이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토론토의 선수들이 자유투를 시도할 때마다 저 무슨 익룡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와!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좀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토론토 랩터스 선수들의 멘탈을 이렇게 흔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이게 효과가 먹힌 건지 토론토의 이 자유투가 굉장히 시도가 많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36개를 시도를 했는데 이 중에서 반타작밖에 성공하지 못하는 18개 성공에 그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토론토가 옛 어떤 자기들의 에이스였던 더마 드로잔을 내보낸 업보를 여기서 이렇게 돌려받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애틀랜타 혹스는 이제 7번 시드로 이제 2위 정규 시즌 2위 팀 동부에서 정규 시즌 2위 팀이었던 보스턴 셀틱스와 대진을 이렇게 치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이애미와 시카고의 이제 8번 시드 결정전이 진행이 되게 되었죠. 요 경기에서는 이제 마이애미 히트가 이제 그래도 이제 상위 시드로서의 어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카고 불스에게 어떤 10번 시드로서의 기적을 이렇게 꺾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부 쪽으로 이제 눈을 좀 돌려보면 이제 8번 시드인 미네소타와 7번 시드인 LA 레이커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108대 102로 레이커스가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도 사실 어떤 역전이 있었던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는 8위 팀인 미네소타가 굉장히 경기를 잘 가지고 가면서 3쿼터 한 중반부까지 한 15점 차 정도의 어떤 이렇게 좀 리드를 가지고 가면서 낙승이 좀 예상이 되었지만 4쿼터에 특히나 이제 데니스 슈로더 선수의 어떤 활약을 앞세워서 요 경기는 이제 연장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연장에서도 하치무라 선수 그리고 데니스 슈로더 선수가 이렇게 활약을 해주면서 108대 102의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티, 이제 또 다른 플레이인 토너먼트 경기였던 요 10위 오클라호마 시티와 9위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 요 경기에서도 이제
108대 102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승리를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요. 요 하위 시드 맞대결이 굉장히 이렇게 팬들로부터 재밌는 평을 받기도 했었죠. 실제로 이 정규 요 4쿼터 구간 안에서 동점과 역전을 각각 8회씩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양 팀이 치열한 공격 어떤 공방전을 이렇게 좀 가지고 가게 되었고, 이제 양 팀의 에이스인 이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어떤 브랜든 잉그램 선수가 30점, 그리고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선수가 32점으로 굉장히 에이스 맞대결을 좀 재미있게 가지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LA 레이커스가 7번 시드를 가지고 가게 되면서 정규 시즌 2위 팀이었던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어떤 1라운드가 성사가 되었고요. 이어서 이제 OKC와 8번 시드 결정전으로서 이제 아까 그 7번 시드 결정전 패배팀이었던 미네소타와 이제 9번 10번 하위 시드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었던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요 경기에서는 미네소타가 아주 칼을 간 듯한 공격력을 과시를 하면서 이제 완전 게임을 터뜨렸죠. 3쿼터쯤부터 완전 승기 거의 가비지를 만들어버리면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홈팬들에게 이제 우리 1라운드 나간다 라고 이렇게 약간 축포를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경기에서는 이제 내홍을 좀 겪었었던, 이제 이제 주먹 다짐을 펼치기도 했었던 슬로모, 갑자기 선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카일 앤더슨 선수와 루디 고베어 선수가 나란히 어떻게 좀 패스를 하던, 특히나 이제 엘리오 플레이를 여러 차례 합작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떤 향후 이제 1라운드 시리즈의 어떤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플레이오프 1라운드 브라켓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제 동부 쪽 같은 경우에 먼저 위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1위 팀인 이제 1번 시드인 미러키 벅스와 이제 8번으로 어렵게 올라온 마이애미 히트가 이제 지금 1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1차전에서 마이애미 히트가 먼저 한 경기를 따내면서 역시 플레이오프 히트는 끈끈하다, 쉽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사슴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4위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5위인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는 뉴욕 닉스가 적지에서 먼저 1승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이제 6위인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가 2승을 먼저 선취를 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1차전에서는 조엘 엠비드 선수가 50점 이상의 경기를 보여줬고요. 이제 2차전에서는 전반에만 15점이 아니죠. 전반에만 15리바운드를 이렇게 걷어내는 등 굉장히 전방위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2위인 보스턴 셀틱스와 7번 시드로 올라온 이제 요 애틀랜타 호크스와의 이 시리즈에서는 보스턴 셀틱스가 이제 먼저 1승을 선취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로 가보게 되면은 이제 1위인 덴버 너게츠와 이제 8위인 8번 시드로 올라온 이제 미네소타 팀버wolves가 지금 1라운드 대결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큰 이변이 없이 지금 덴버가 먼저 1승을 선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 시드인 피닉스 선스와 5번 시드인 LA 클리퍼스가 또 1라운드를 치르고 있는데,
요 1라운드가 굉장히 재밌죠. 이제 아무래도 전 OKC의 어떤 동료였지만 이제 지금은 거의 약간 철천지 원수인 듯한 느낌의 이 케빈 듀란트와 러셀 웨스트브룩이 이렇게 1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요 경기에서 폴 조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클리퍼스가 러셀 웨스트브룩이 오랜만에 어떤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 이렇게 좀 다재다능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이제 요 승부처에서 이제 경기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 클리퍼스가 먼저 이렇게 1승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이제 3위인 세크라멘토 킹스와 6위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어떤 시리즈가 치러지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크라멘토 킹스가 지금 17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올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리어스가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 전문가들조차도 워리어스의 시리즈 우세를 점치고 있었는데 킹스의 이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제 1차전에서 이제 어떤 시속 게임 양상을 가지고 오는 이제 홈에서 가지고 오는 저력을 발휘했고 이제 2차전도 승리를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슈가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의 또 어떤 더티한 파울 때문에 이제 도만타스 사보니스와 엉키는 과정에서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어떤 복부를 굉장히 스탬핑에 가깝게 이렇게 지려밟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사후 징계가 이제 이 경기에서는 이렇게 플래그런트 파울 2로 이제 즉시 퇴장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후 징계가 오늘 새벽에 제가 녹음하기 전에 소식을 보니까 굉장히 놀랍게도 또 이 사무국에서 손방망이 징계, 지금 경기 출장 정지가 아닌 그냥 벌금 정도를 지금 끝나지 않을까 하면서 또 이게 또 골무구가 아니냐라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 NBA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워리어스는 스테픈 커리의 어떤 워리어스 커리어 시작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플레이오프 첫 두 경기를 이렇게 연패로 시작하는 불안한 출발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인 멤피스 그리즐스와 7위인 레이커스 쪽에서도 지금 레이커스가 오히려 이렇게 1승을 선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히나 여기에서는 어떤 에이스인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보다도 더욱 지금 빛나고 있는 두 선수가 있죠. 오스 리브스 선수와 이제 루이 아치무르 선수가 거의 두 선수 합쳐서 거의 50점에 가까운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이 팀도 약간 점진적인 어떤 세대 교체랄까? 이런 거, 특히나 이제 오스틴 리브스 선수의 경험치를 이제 지난 시즌부터 이렇게 잘 매기고 있는 게 드디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레이커스 팬들이 어떤 시리즈 업셋을 이렇게 기대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제 KBL과 NBA의 플레이오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제가 녹음 들으셨다시피 좀 장기침이 계속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긴 시간 이렇게 자세하게 녹음을 할 수가 없었던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몸 상태를 잘 회복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목 상태가 깨끗하게, 그리고 좀 더 양질의 어떤 녹음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플레이오프 진행 아주 지금 점입가경으로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제 리그의 플레이오프를 좀 잘 지켜보시고 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하면서, 오늘 233화 녹음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